2024년이 되면 캐나다인이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올 연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퇴출시켜 오는 2030년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로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회용 빨대와 테이크아웃 용기, 식료품점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식기류, 음료를 젓는 막대가 대상입니다. 이들 용품은 올 연말부터 수입과 제조가 중단되고 내년 말부터 판매가 금지되며 플라스틱 용품 수출도 2026년부터 중단됩니다. 생수와 캔 음료를 묶는 실리콘 포장재도 수입과 제조, 판매가 중단되며 주스팩에 부착된 빨대는 2024년 상반기까지만 판매됩니다.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대체하기 쉬운 품목을 우선 선정했다는 정부는 소매업계들은 플라스틱 대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이나 종이백과 같은 대체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을 줄이는 데는 찬성한다는 식당 업계는 하지만 빨대와 비닐봉지, 용기의 대체품이 충분치 않은 데다 물린 안에 찾기도 어렵다며 유예 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급망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이 오히려 대체품을 찾는 적기라고 권고한 댕하우지 대학의 전문가는 다만 소상공인에겐 비용과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식료품 업계에선 소베이즈가 지난 2020년부터 가장 먼저 일회용 비닐봉지를 없애고 월마트도 최근 들어 비닐봉지 퇴출을 시작했으며 로블로스는 오는 2023년 봄까지 비닐봉지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향후 금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개월 안에 재활용 기준도 새롭게 정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쓰레기 하치장에 플라스틱 용품을 유입하거나 해변이나 하천, 숲에 버리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비닐봉지와 테이크아웃 용기, 빨대는 병과 병뚜껑, 커피컵, 담배꽁초와 함께 캐나다 해안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10대 품목에 포함됩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캐나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BC 전문가는 고용시장의 인력 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직원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정규직 임금 인상률은 4.5%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률엔 미치지 못하지만 임금 정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대형 은행들이 속속 임금 인상을 발표하는 가운데 최근 CIBC 은행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CIBC는 오는 7월 직원들의 기본급을 약 3% 인상하고 최저임금도 현행 시간당 17달러에서 20달러로 올릴 계획입니다.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어 2025년까지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공급망과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려면 고용주는 이전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임금 인상은 필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임금과 불안정한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40년간 이어온 경제성장 전략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연방중앙은행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가 위축될 경우엔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넉 달 동안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2,370명입니다.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캐나다 전체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민 카테고리별로 보면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경험과 기술직 등 취업 830명과 주정부 이민 605명 등이 포함된 경제 이민이 1,99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배우자 초청 등 가족 초청 이민은 350명입니다. 올 들어 모두 50명이 입양됐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 여아 1명과 남아 6명이 입양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5명이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은 올해는 아직 1명도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 순위에서 한국은 12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인도가 4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만여 명이며 필리핀과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와 이란, 미국과 프랑스, 파키스탄과 브라질, 멕시코 순입니다.
캐나다 전체 영주권 취득자 수는 14만 9,820명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5만 8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절반에 가까운 6만 6천여 명이 온타리오주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는 2만 6천여 명, 알버타주엔 1만 7천여 명, 퀘벡주에도 1만 8천여 명이 정착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올해 역대 최다 수준인 43만 2천여 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수속 기간입니다. 최근 급증한 임시비자 신청으로 적체된 이민 건수가 240만 건에 달하면서 난민에서 유학생, 영주권, 시민권까지 비자 지연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샤퍼스 드럭마트가 리콜 조치 이후 온라인에서 시판된 에버사의 시밀락 제품 일부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며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시밀락 어드밴스 스텝 1 철분 강화 분유와 스텝 2 철분 및 칼슘 강화 분유 964g들이와 엘리멘텀 스텝 1 400g들이 어드밴스 스텝 2 철분 및 칼슘 강화 분유 658g들입니다. 정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유아 세균 감염 사례로 시밀락 분유가 리콜되면서 3월부터 수개월째 분유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일부 지역에선 절도 예방을 위해 분유의 위치 추적과 특수잠금 장치 적용이 잇따르고 있으며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에선 알레르기나 특정 질병이 있는 아기를 위한 저자극성 분유는 매대가 아닌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질식 위험이 높은 유아용품 3종을 리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비치사의 실내외용 텐트 파벤고 플레이펜과 원덴 와이즈 영화용 걸음마 보조기, 북아부 스타더스트사의 접이식 아기 침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판매됐으며 구체적인 모델명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텐트 위쪽 프레임에 아이의 머리가 낄 우려가 있는 파벤고 플레이펜 구매자는 제조사에 환불을 요청하고 뒷바퀴 고무 고리가 빠져 삼킬 수 있는 걸음마 보조기는 제조사에 무료 교체를 문의해야 하며 표면이 고르지 않아 질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접이식 침대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사에 지질에 관련 무료 키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부상이나 사망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이들 제품이 안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니토바주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당시 10세이던 여아를 성폭행한 은퇴한 신부가 수사 착수 11년 만에 지난주 체포된 이후 추가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위니펙 북동쪽에 있는 원주민 기숙학교 재직 중 당시 10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은퇴한 92세 신부 아서 마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60대 여성 등 2명의 피해자가 추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과 그동안의 고통을 폭로했습니다. 11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체포된 마세는 조건부로 풀려나 다음 달 20일 파워뷰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한편 과거 오스카상을 수상한 폴 해기스 캐나다 출신 감독이 최근 영화제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에서 젊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후 혐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2018년에도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4명에게 피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토론토 협의회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평통 자문위원 등 70여 명은 그룹 토의를 통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 정부와의 일관성 유지, 남북 간 민간 교류 활성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방향성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캐나다 평화걷기 대회와 초중고학생 대상 한반도 평화 에세이, 영상대회 개최 이후에 청년층 공감대 확장을 위한 통일의 경제적 효과 홍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수요식에서 고희철 상임고문과 김지연 기획홍보분과 부위원장이 감사장을 받았으며 사업보고와 계획, 재무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엔 권태한 토론토 부총영사와 넬리신 연방보수당 선거관리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 퓨전 국악그룹 노선택과 소울소스 미츠 김유리 팀이 다음 달 토론토에서 색다른 무대를 선사합니다. 레게 음악과 아프리칸 비트 위에 한국적인 색채와 장단을 입혀 독특한 무대를 선보이는 한국형 레게 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가 소리꾼 김유리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한국적인 월드뮤직을 선사합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마련한 이번 초청 공연은 다음 달 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블루마 어펠 극장에서 열리며 사전 예약 링크에서 무료 티켓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노선택과 소울소스 미츠 김유리 팀은 2019년 북미 시장의 관문으로 불리는 문디알 몬트리올 개막 리셉션에서 처음으로 캐나다 관객들에게 쇼케이스를 겸한 무대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